금방금방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알고는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기적은 모두가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강사 손명지였습니다. 다시 할게요. 올라와주세요. 자,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성맞춤 심폐소생술에 대해 강의할 안성여성보육소방대 허경영, 전인영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심정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해 심정지 사망자는 26,700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6배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처치 방법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의사선생님이나 구급대원이 아닌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할까요? 사람의 심장이 정지된 후 4분이 지나면 우리의 뇌는 손상되기 시작하고 급격히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에서 10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지를 최초로 목격한 바로 여러분에 의해 이 심정지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심정지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70% 정도가 가정과 공공장소, 즉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생각해본 적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덜컥거립니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저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내가 하는 법을 더 잘알았더라면, 아니 미리 알고만 있었더라면 이런 힘줄이 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다음이 아닌 바로 지금 여러분도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이고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심정지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21%로 매년 상승하고는 있지만 46%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입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요. 그럼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볼까요? 심폐소생술의 첫 번째 단계는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쳐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있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위치는 부산 패스코 콘벤트홀 202호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신고를 부탁합니다.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안개 끼신 남자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머리 푸신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호흡을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의식 없는 사람이 호흡이 없다면 심정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을 하기 전에 환자의 얼굴, 가슴, 배를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일반인들은 비정상적인 호흡, 즉 심정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심정지 호흡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볼까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교면을 보이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데요. 우선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의 중앙 하단,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꿈치를 댑니다. 성인 기준 세기는 5cm 깊이로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강하고 규칙적으로 압박합니다. 이때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은 곧게 펴고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엉덩이를 들어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합니다. 큰 소리로 둘, 셋, 스물아홉, 서른. 네, 이렇게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매번 압박된 가슴은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어야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위치는 어디였죠? 깊이는요? 5cm. 속도는 1분에? 그렇죠. 압박과 이완은 1대1, 10초 이상 중간 금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일반인은 가슴 압박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 초기에는 가슴 압박만 하는 경우와 인공호흡을 같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나 감전된 사람 등 호흡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반드시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 30회 후 인공호흡 2회 실시하는데요. 먼저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내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감쌉니다. 환자의 입을 통하여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으면서 눈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2번 인공호흡하는 데에는 10초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심장 충격기. 네, 심장 충격기입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가슴 압박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지만 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나와 가까운 곳 어디에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아주 좋겠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30일부로 법으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심장 충격기를 적용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물기나 이물질은 닦아주세요. 제일 먼저 전원을 켜면 사용 방법이 음성으로 안내됩니다. 패드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입니다.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심장 리듬 분석 멘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나도 물러납니다. 충전 중일 때는 가슴 압박을 시행하다가 전기 충격 안내 멘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나도 물러난 후 전기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 후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크게 5단계의 중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재세도,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입니다. 이를 생존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앞에 4단계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여러분이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심정지가 일단 발생되면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